1강 이론 강의를 얼마나 기억하고 있느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푸는 네 문제만 해결한다면 오늘 학습 목표는 충분합니다. 오늘 배운 개념들을 이용해서 천천히 풀어볼 테니까 잘 따라와 보세요. 먼저 9급 응용역학개론 09년도 지방직 20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보구조물에서 이런 걸 우리가 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보구조물에서 지점 B의 수직 반력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제 우리가 반력이 뭔지는 알죠. 그래서 여기다가 반력을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B점에 지금 힌지가 있으니까 여기에 지금 수직 반력이 있을 테고 여기에 수평 반력이 있겠죠. 요 정도 개념은 이제 우리가 갖고 있고요. 그리고 D점에 지금 롤러가 있으니까 여기는 이렇게 수직 반력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력은 어떻게 계산을 한다 그랬냐면 흰 평형 방정식을 이용을 한다 그랬죠. 흰 평형 방정식은 어디서 잡으면 좋다 그랬냐면 우리가 항상 힌지 쪽에서 잡아왔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잡게 되면 여기에 이 수직 반력과 수평 반력의 모멘트 팔이 0이 되면서 무시를 해도 되기 때문에 여기서 잡으면 좋다고 했죠. 그런데 여기서 잡으나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결국에 수평 방향 흰 평형 방정식을 쓰면 이게 지금 뭐 HB라고 해봅시다. HB가 있고 뭐 외력이 없죠. 그래서 는 0입니다. 이게 0이기 때문에 뭐 B에서 잡으나 D에서 잡으나 큰 차이는 없는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D점에서 잡는 게 좋겠죠. 왜냐면 우리가 B점에서 잡게 되면 여기서 잡게 되면 우리가 요거를 RB라고 하면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것은 RB인데 B점에서 잡으면 RB의 모멘트 팔이 0이 되면서 식 자체에서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RB를 구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D점에서 잡으면 RD는 무시할 수 있지만 식에 RB가 나오겠죠. 그래서 D점에서 평형 방정식을 잡는 게 좋습니다. 모멘트 평형 방정식을. 그래서 D점에서 모멘트 평형 방정식을 한번 잡아보면 제가 항상 여기서 잡을 때는 이쪽에 다른 반력이 돌아가는 방향을 모멘트의 플러스 방향으로 잡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D점을 기준으로 하면 여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RB가 이렇게 돌아가죠. 왜냐면 RB가 지금 이쪽 방향으로 힘이 있기 때문에 D점을 기준으로 RB가 이쪽으로 돌리게 됩니다. 시계 방향으로. 그래서 시계 방향을 플러스로 해서 모멘트 평형 방정식을 잡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RB 곱하기 D점에서 RB까지 거리가 3m 더하기 3m죠. 그래서 6m가 있고 이렇게 순서대로 쓰는 겁니다. 그리고 왼쪽부터 차례대로 쓸게요. 지금 쓸 게 엄청 많으니까 여기서부터 쓰면 여기에 지금 모멘트가 있고 요거는 그냥 쓴다고 했습니다. 모멘트는 모멘트 팔 거리를 곱하는 게 아니고 모멘트는 그 자체이기 때문에 모멘트를 그대로 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등분포 하중이 있으니까 얘를 집중하중으로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방향부터 보면 이 등분포 하중이 집중하중처럼 우리가 고려를 하면 사각형의 가운데에 온다 그랬는데 지금 방향 자체는 D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돌리겠죠. 그러면 반시계 방향이니까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마이너스가 있고 10kN/m가 있고 이게 2m가 있죠. 그리고 D점에서부터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총 몇이냐면 3 더하기 3 더하기 1이겠죠. 절반이니까. 그래서 7m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표현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 또 50이 있죠. 50은 모멘트니까 그대로 씁니다. 마이너스 50 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삼각 등분포 하중이 있죠. 삼각 등분포 하중은 지금 이쪽으로 작용을 하죠. 반시계 방향으로. 요거는 더 이상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호는 마이너스고 삼각 등분포 하중의 크기는 면적이라 그랬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지금 3입니다. 3이고 높이가 지금 10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10을 곱하고 작용점은 지금 3분의 1 지점에 작용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어디 있는 거냐면 여기 있겠죠. 여기 3m에 3분의 1 지점이니까 D점으로부터 1m겠네요. 지금 처음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쓰겠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여기에 40에 또 집중 모멘트가 있고 그리고 이 20은 D점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리죠. 그래서 플러스입니다. 20 곱하기 모멘트 8은 2m죠. 는 0이다. 그래서 요걸 풀면 답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32.5kN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시고, 이 문제는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은 이 문제를 과장 안 하고 한 100번 정도는 풀 겁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연습을 하셔야 되냐면, 언제까지 풀어야 되냐면, 이 문제를 그냥 딱 보고 뭐 이런 것들은 표시를 해도 되고요. 지금은 빨간색으로 써볼까요? 여기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 요 정도는 돼야 되겠죠. 그리고 B점의 수직 반력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D점에서 모멘트 평형 방정식을 잡아야겠다라는 생각까지 합니다. 그리고 뭐 지금은 쉽게 안 되겠지만 지금부터 끊임없이 연습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RP가 있으니까 마음속으로 이렇게 돌린다는 것을 우리가 플러스로 갖습니다. 마음에. 그리고 D점에서부터 표현을 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RB 곱하기 6m, 그리고 얘는 똑같은 방향이니까 10, 그리고 얘는 10 곱하기 2, 그리고 3 더하기 3 더하기 1이니까 7, 그리고 똑같이 마이너스 50, 얘가 돌아가니까, 그리고 삼각형의 면적 10 곱하기 3, 그리고 D점에서부터 거리가 3의 3분의 1이니까 1, 그리고 집중 모멘트 40, 얘가 20 곱하기 2는 0이다. 이렇게 보일 때까지, 이게 자연스럽게 될 때까지 반복을 하셔야 돼요.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이 문제는 합격하는 친구들은 뭐 30초에서 40초 안에 끊어줘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개념이 아주 많이 이렇게 함축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만 풀 수 있다면 뭐 이론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느냐 그것보다도 이 문제 한 문제를 풀 수 있고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점수를 향상시키는 방법이니까 이거를 많이 반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론 강의를 여러 번 시청하는 것보다 그 시간에 요거를 반복을 하세요. 아시겠죠? 두 번째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단순보가 있는데 여기 힌지가 있고 여기 롤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앙에 집중 하중이 작용을 하게 되면 일단 우리가 반력을 구해보죠. 여기 힌지가 있으니까 수직 반력이 있겠죠. 그리고 수평 반력이 있고 롤러니까 수직 반력이 있는데, 요게 0인 거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요거는 0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절반이니까 우리가 여기에 수직 반력을 구한다. 그러면은 이 점에서 모멘트 평형 방정식을 잡아서 구할 수 있다고 했어요. 간략하게 표현을 해보면 RB 곱하기 L 마이너스 방향이 반대죠. P 곱하기 2분의 L은 0, 이렇게 해서 RB가 2분의 P구나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었고, 요걸 어떻게 풀었어야 되냐면 지금 좌우가 대칭이니까 얘가 2분의 P, 2분의 P구나 이렇게 지점 반력을 계산을 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걸로 이제 전단력도랑 모멘트도를 그리는 방법을 한번 설명을 해보면, 전단력도를 그리는 방법은 이 구조 밑에다가 똑같은 길이로 선을 이렇게 하나 긋습니다. 이렇게 긋고 지금 전단력도를 여기서부터 그리는데, 여기서 지금 P가 2분의 P가 집중하중이 위로 올라가죠. 그러면은 그대로 올립니다. 이렇게 2분의 P만큼 올려요. 그리고 이 구간에서 지금 별도의 하중이 없죠. 그러면 전단력이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가고 여기서 P만큼 내려가죠. 밑으로. 그러면 P만큼 내려갑니다. 근데 원래 2분의 P였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P가 되겠죠. 그리고 또 이 구간에서 별도의 하중이 없으니까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2분의 P만큼 올라가니까 2분의 P를 올려요. 그러면 이게 전단력도가 됩니다. 이게 전단력도가 되는 거고, 요건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 점에서 전단력을 그리면, 전단력을 구하면 여기에 전단력은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우리가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자르게 되면 여기에 2분의 P가 있고 여기에 뭐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충력, 전단력. 이거는 외우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 V를 구하면 여기서 힘평형 방정식을 잡으면 V가 마이너스 2분의 P가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이 점에 전단력이 마이너스 2분의 P이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여기 딱 꽂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뭐 잘라서 원래는 구해야 되지만 이런 방법을 이용을 하면 전단력도를 빠르게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지금 집중 하중일 때만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집중되는 하중에 대해서만 이렇게 얘네들이 위로 가거나 아래로 가거나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 그 다음에 모멘트도를 그리는 방법은 전단력도 밑에다가 똑같은 길이를 이렇게 그립니다. 직선을. 여기는 모멘트도를 그릴 건데,
그리고 제가 암기를 하라고 했던 게 있죠. 모멘트도의 기울기는 전단력이다. 이렇게 했죠. 근데 여기를 한번 보세요. 이 구간을 보면 지금 전단력이 일정하죠.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는 지금 모멘트의 기울기가 일정하다는 겁니다. 전단력이 일정하다. 전단력이 일정하다라는 것은 모멘트도의 기울기가 일정하다라는 것이죠. 모멘트의 기울기가 일정하다라는 얘기는 점점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분의 P의 기울기를 갖고 이렇게 증가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됐죠? 그러면 여기의 값은 얼마냐? 지금 2분의 P의 기울기를 갖고 2분의 L만큼 지나갔으니까 이게 2분의 L이죠. 그럼 이 값은 2분의 P의 기울기를 갖고 2분의 L만큼 올라갔으니까 여기는 4분의 PL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점에서는 여기를 보면 마이너스 2분의 P의 기울기를 갖죠. 그리고 값이 일정하니까 여기도 기울기가 일정하게 감소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감소가 되겠죠. 그래서 모멘트도는 이런 형상이 나오게 됩니다. 일단 요거 개념, 요걸 하나를 알았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한 가지 더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은 제가 뭐라 그랬냐면 두 지점의 모멘트 차는 전단력도의 면적이라 그랬습니다.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 점과 이 점의 모멘트 차라는 것은 결국에 이 높이를 의미를 하게 되죠. 그러면은 이 높이는 결국에 4분의 PL인데 요거는 일단 우리가 몰랐다고 치고 이 높이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면적을 계산을 하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가 지금 2분의 L이니까 결국에 똑같습니다. 과정이 2분의 P 곱하기 2분의 L, 이 면적이 이 두 지점의 차이라 그랬으니까 이게 4분의 PL입니다. 아까 기울기로 계산한 값이랑 같죠.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일단 요거랑 요거는 암기를 해야 됩니다. 이제는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여기서 또 같이 하나를 또 알았으면 좋겠는 게 뭐가 있냐면, 지금 이 구조 자체를, 이거는 굉장히 너무 많이 앞으로 보게 될 구조기 때문에 요거를 좀 암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거는 응용역학에서 너무 많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 자체가 이렇게 단순보가 있고 딱 가운데 집중 하중이 작용하는 이 지금 구조 상태가 앞으로 수십 번도 더 보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나왔을 때마다 매번 이렇게 전단력이랑 모멘트도를 그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마음속에다가 그냥 그릴 수 있을 정도로 암기를 하세요. 전단력도는 이렇게 그려진다. 모멘트도는 이렇게 그려진다. 요 정도는 암기를 하시고, 같이 기억을 했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결국에 이 Mmax가 모멘트 최대값이 4분의 PL이더라. 요것도 같이 암기를 해두세요. 요걸 암기를 하면 굉장히 빨리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암기를 하라고 안 하는데 요거는 암기를 하세요. 4분의 PL이 최대 모멘트가 가운데서 발생을 하고 그 값이 4분의 PL이더라. 이 상황에서만입니다. 지금 이 단순보에서 가운데 집중하중 P가 작용을 했을 때 길이가 L이라면 최대 모멘트가 4분의 PL이더라. 요거는 같이 암기를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이 구조입니다. 이렇게 단순보가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등분포 하중이 작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구조고 앞으로 지겹도록 보게 될 겁니다. 전체 길이는 L이고, 그러면 이것도 지점 반력이 있겠죠. 그렇지만 요건 더 이상 설명 안 하겠습니다. 수평 반력은. 그리고 얘는 얼마일까요? 또 여기서 잡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처음이니까 한번 해볼게요. A점에서 잡을게요. 그러면 이제 좀 중간 과정을 조금씩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모멘트 평형 방정식을 잡으면 RB 곱하기 L이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이 등분포 하중을 면적, 집중 하중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W 곱하기 L이 있고 얘가 절반 지점에 작용을 합니다. 는 0 하면 RB가 2분의 WL이 나오겠죠. 하지만 이렇게 구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칭 구조니까 얘가 지금 여기에 하나의 집중 하중으로 작용을 하겠죠. 이 집중 하중은 크기가 WL입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집중 하중 WL이 오니까 RB는 딱 절반이 되겠죠. 좌우 대칭이니까.
이렇게 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구하지 않으면 절대로 시간 안에 풀 수가 없어요. 2분의 WL이고 얘도 마찬가지로 2분의 WL입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전단역도를 그리면 전단역도 어떻게 그린다 그랬죠? 밑에다가 이렇게 그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지금 2분의 WL만큼 올라갔으니까 또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죠. 아까는 이 구간에 하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체 구간에 대해서 등분포 하중이 작용을 하게 되죠. 이런 등분포 하중은 이 W를 기울기를 갖고 전단력이 내려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2분의 WL인데 W가 아래로 작용을 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W의 기울기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2분의 WL에서 시작을 하는데 얘가 기울기 마이너스 W의 기울기를 갖고 이렇게 내려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게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요게 수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이거 안 하셔도 돼요. 이거 안 하셔도 되고 그냥 W의 기울기가 일정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마이너스 기울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기울기로 일정하게 이렇게 빠지는 겁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결국 좌우 대칭이니까 여기서 0이 되겠죠. 전단력이.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WL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국에 2분의 WL만큼 올라가니까 다시 올라가서 0이 딱 되겠죠. 그래서 전단력도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됐죠? 그리고 모멘트도는 어떻게 구하냐면 똑같이 밑에다 그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전단력도와 모멘트도의 관계를 상기해 보면 모멘트도의 기울기는 처음이니까 씁니다. 나중엔 안 써요. 모멘트도의 기울기는 전단력입니다. 이렇게 됐고 그러면 얘가 지금 보세요. 여기서 점점 감소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플러스인데 플러스 값이 점점 감소를 합니다. 기울기가. 처음에는 여기서부터 기울기라 그랬으니까 처음에는 기울기가 2분의 WL이에요. 그러면 맨 처음에 요만큼 증가를 합니다. 요만큼 증가를 했어요. 근데 여기가 되면 값이 감소를 했죠. 그러면 기울기가 감소를 합니다. 여기가 되면 기울기가 더 감소를 했죠. 그러면 요만큼. 여기가 되면 요만큼. 여기가 되면 0이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런 곡선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다시 이쪽은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여기는 마이너스 값인데 마이너스가 맨 처음에 작아요. 마이너스가 좀 작습니다. 여기가 되면 마이너스가 조금 더 커졌어요. 조금 더 많이 기울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되면 많이 커졌죠. 그래서 여기는 급하게 됩니다. 요거를 연결을 하게 되면 요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요런 식으로. 이렇게 곡선 형태로. 그래서 요 값을 구하고 싶어요. 근데 요 값은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우리가 중요한 특징이 있다 그랬죠. 두 지점의 모멘트 차는 전단력도의 면적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빨간색 값은 요 면적이 되겠네요. 요 면적이. 그렇죠? 이거 좀 깔끔하게 그리겠습니다. 다시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가 2분의 L이니까 이 면적 자체가 지금 이 빨간색 높이란 얘기입니다. 이 면적은 어떻게 구하냐면 2분의 1 곱하기 2분의 WL 곱하기 2분의 L이니까 8분의 WL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8분의 WL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요것도 같이 암기를 해두세요. 요것도 우리가 그냥 이 구조가 딱 나오면 여기 지금 등분포 하중이 있죠. 그러면 그냥 전단력도가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렇게 뭐 이게 반력 구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 없이 그냥 나와야 됩니다. 요거는 이렇게 외우는 구조가 3개 정도 있습니다. 4개죠 정확히. 나중에 2개가 더 나오는데 아까 전에 집중 하중이 가운데 작용했을 때랑 전체에 등분포 하중이 작용을 했을 때 요거는 전단력도가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멘트도도 이렇게 그려집니다. 대신 요거는 우리가 암기를 해야 돼요. 최대값은 8분의 WL 제곱이다. 요거까지는 일단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해결해야 되는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제가 학생들한테 그 문제라고 하는데 이 문제는 어렵습니다. 어렵고 이 문제만 이해를 하면 전단력도랑 모멘트도는 완벽하게 해결을 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잘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시더라도 제가 천천히 한번 풀어볼 테니까 여러 번, 이 영상은 좀 여러 번 보셔야 됩니다. 이론 강의는 여러 번 볼 필요가 없지만 이 네 문제는 여러 번 보면서 이 내용들을 다 익히셔야 됩니다. 여기에 다 담겨져 있으니까 천천히 한번 풀어보면, 지금 이 문제는 제가 이게 지금 9급 응용역학 개론 14년도 지방직 20번입니다. 천천히 한번 보면 이게 지금 휨 모멘트 선도인 거예요. 이게 휨 모멘트 선도고 전단력 선도를 요걸 보고 추정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게 전단력 선도냐 이런 얘기인데, 뭐 A, B 구간은 직선이고 직선처럼 보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2차 포물선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뭐 이런 거는 그렇게 엄청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그림 자체를 보면은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보면, 지금 일단 이 A, B 구간을 볼게요. 이 구간을 보면 모멘트가 이렇게 직선 형태로 보이고 있죠.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하지만 모멘트도의 기울기가 전단력이라 그랬죠. 그래서 일단 보면은 기울기가 일정하죠. 일정하다는 얘기는 전단력이 일정하다는 얘기입니다. 기울기가 일정하다. 모멘트도의 기울기가 일정하다라는 것은 전단력이 일정하다. 그래서 전단력이 이렇게 수평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4개가 다 맞는데 기울기가 전단력이라 그랬으니까 이 구간의 기울기를 한번 구해보면, 기울기를 못 구하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어요. 수학을 잠시 포기했던 학생들은 기울기 정도는 구할 수 있어야 되니까 기울기는 한번 구해봅시다. 여기가 지금 4m고 여기가 12m인데 기울기라는 것은 어떻게 구하냐면 이 가로분의 세로로 구합니다. 그래서 4분의 12니까 3입니다. 요게 모멘트도의 기울기인데 요게 지금 전단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AB 구간의 전단력이 3이 돼야 되는데 여기 다 3이죠. 얘도 3이고 얘도 3이고 얘도 3인데 얘는 2입니다. 그래서 일단 1번은 안 됩니다. 이래서 일단 AB 구간에서 요거를 해석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BC 구간을 보겠습니다. BC 구간 같은 경우는 지금 모멘트도의 기울기가 여기의 기울기는 요만큼이죠. 그쵸? 그리고 여기의 기울기는 요만큼입니다. 여기의 기울기는 요만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울기가 점차 감소를 하고 있어요. 기울기가 점차 감소를 한다는 얘기는 전단력이 점차 감소를 한다는 얘기죠. BC 구간에서. 그래서 여기 BC 구간을 다 보면 세 개 다 지금 전단력이 감소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시점에서 보면 시점에서는 지금 기울기가 0이죠. 기울기가 0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전단력이 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점이 지금 전단력이 0이죠.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고 이것도 같이 암기를 해주세요. 모멘트도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은 이렇게 기울기가 0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볼록한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은 전단력이 0이 되는 지점이다. 요거는 사실 남기할 것도 없죠. 제가 아까 여러 번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여기 다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CD 구간을 보면 여기서 지금 0이었는데 기울기가 점차 증가를 해요. 근데 감소하는 게 점점 커지죠. 감소하는 기울기가 점점 커지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단력의 마이너스 값이 점점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CD 구간을 보면 다 커집니다. 마이너스 구간이. 그래서 여기도 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상 실전이었다면 BD 구간은 해석을 하면 안 됐죠. 왜냐면 지금 여기를 보면 여기가 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상 해석을 하면 안 됐는데 지금은 공부하는 과정이니까 해석을 한번 해봤고, 그 다음에 또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이제 마지막으로 DE 구간인데 DE 구간은 일단 곡선이죠. 이거는 모멘트도의 기울기가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단력이 변화를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4번을 보면 전단력이 일정하죠. 지금 4번처럼 나왔으면 4번이 전단력도였다면 얘는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됐어야 됐을 겁니다. 그런데 얘는 지금 곡선이니까 4번은 제꼈죠. 그래서 4번은 제꼈고 여기서 보면은 여기는 지금 전단력이 크죠. 전단력이 아니고 기울기가 크죠. 그리고 기울기가 점점 감소합니다. 기울기가 감소를 한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기울기가 감소를 한다는 얘기니까 마이너스 전단력이 감소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전단력이 얘도 감소를 하고 얘도 감소를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당시에 2번, 3번에서 찍었어요. 더 이상
해석을 할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그런데 공부를 이제 개념적으로 완벽하게 잡은 학생은 한 가지가 더 있죠. 한 가지 특징이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멘트도에서 이 두 지점에 모멘트 차는, 요건 뭐라 그랬죠? 요거는 이제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전단역도의 면적이다. 그러니까 DE 구간의 전단역도의 면적이 지금 12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면적이 12거나 여기 면적이 12인 걸 찾으면 돼요. 근데 요걸 계산해 보면 12가 나옵니다.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그래서 오늘 1일차 강의가 끝났는데 이론 강의가 1시간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론 강의는 다시 보지 마시고요. 일단 이 강의를 일단 종료가 되면 그 책을 9페이지짜리 책을 한번 정독을 하세요. 그리고 이건 꼭 기억하자를 꼭 암기를 한 후에 지금 제가 네 문제 꼭 해결해야 된다 그랬죠? 그 영상은 여러 번 반복 시청을 해도 됩니다. 이 네 문제만큼은 제가 여기서 설명한 내용들이나 암기한 내용들은 암기할 정도가 아니고 완벽하게 암기를 해야 됩니다. 이 네 문제만큼은. 이론 강의에 집착하지 마시고 이 네 문제를 완벽하게 암기를 하시고 저랑 또 2일차, 3일차 해가지고 9일차까지 종료가 되면 그 다음에 기출들을 풀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겁니다. 그게. 저를 따라오시면 점수가 오르니까 한번 믿고 따라와 보세요.